통치하던 시대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우리나라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막부를 설치하고 통치할 적에 이쪽 가나자와의, 다시 한번 지도 보시면 이쪽 가나자와의 막부 영주권을 마에다라는 사람한테 주었대요. 마에다라는 영주, 일어는 다이묘라고 하는데요. 이 마에다 다이묘한테 여기를 통치하게끔 했어요. 근데 이 마에다는 좀 머리가 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호전적이기도 하지만 그런 이 사람이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가나자와가 위에는 이제 이 위쪽은 우리 동해 바다잖아요. 일본에서 일본해라고 하지만 이 동해 바다에서 나오는 많은 해산물과 또 비옥한 평야에서 나오는 쌀 같은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거를 전쟁 같은 데다 안 쓰고 이 사람이 문화와 학문과 그리고 공예에다가 돈을 다 이렇게 많이 할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공예를 하는 기술이 발전을 하고 또 학문이 발전하고 문화가 꽃피우면서 여기가 확 이게 이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가나자와가. 그래서 금박, 공예 같은 게 금박공예, 칠기, 모기, 그다음에 화가자, 요리 이런 부분에 아주 격조 높은 문화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근대화로 넘어오면서 산업화로 해서 다른 도시가 막 발전을 하는데 여기는 산업이 없으니까 이제 쇠퇴기를 걷게 된 거예요. 가나자와가. 그럴 때 이 가나자와 시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방적 공장이 하나 있었대요. 그거를 무너뜨리고 그럼 우리도 산업을 좀 일으키자라고 했을 때 가나자와 시장이 아침에 갑자기 어떤 영감이 머리를 때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거 무너뜨리지 말고 이것을 시민을 위해서 뭔가 좀 써보자 해서 이 방적 공장을 시민예술촌으로 바꿨대요. 그건 뭐냐면 시민들이 예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데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그러니까 지역이 넓어요. 근데 그곳에서 24시간 시민들이 악기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또 발표를 하고 전시를 할 수 있는 24시간 운영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 시민예술촌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문화가 융성하게 되고 다시 도시 재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나자 시내에 가면은 넓지는 않지만 정말 한 집걸로 하나가 박물관, 미술관, 공예점 이런 것들이 막 눈에 정말 보입니다.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그래서 참 그 도시가 예뻐요. 그래서 이 일본 안에서도 가나자와는 내가 휴양으로 가고 싶은 도시 1위에 꼽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에 참 안 알려져 있는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이제 사진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 가나자와 금박이라는 거는 금을 얇게 이렇게 여기 지금 종이가 좀 흐리게 나왔는데 종이 사이에 금을 껴요. 그래서 막 옛날에는 망치를 두들겨서 그걸 핀대요. 그래서 또 정방형으로 잘라서 또 껴서 또 막 피면 나중에 그 금의 두께가 우리 머리카락의 10,000분의 1 두께까지 될 때까지 막 두들긴답니다. 그러면 이 펴진 색종이 같은 금박을 온 건물에 붙이든가 도기에 붙이든가 칠기에 붙여서 반짝반짝하게 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박의 그 기술이 일본 전국에서 99%가 지금 가나자와가 그걸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온 도시가 다 금으로 좀 반짝반짝하는 저는 인상을 받았어요. 심지어 그 금박공예 하는 집에 가면 이 화장실인데 이게 색이 아니라 진짜 금이에요. 정말 긁어와도 될 정도로 이렇게 모든 화장실의 벽이 안에 변기 있는 데까지도 전부 금으로 이렇게 칠을 해놨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소프트 아이스크림에다가 금박 하나를 얹혀줍니다. 금이 왜 먹으면 사람 몸에 좋다고 해서 여자들 화장품에도 쓰고 먹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맛있어요. 이 소프트 아이스크림이. 근데 엄청 비싸요. 900엔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9,000원 정도 넘어가는 거죠. 그래도 굉장히 인기입니다. 줄 서서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스테라에다 이렇게 얹고요. 화장품에도 쓰고 모든 거에 다 금칠을 해요. 그래서 그 가나자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투모니 하모니 여행을 가시면 그런 금으로 금박을 진짜 금이에요. 금박으로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보는 체험을 저는 꼭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접시도 이렇게 만들어서 기념품으로 갖고 와요, 집에. 그리고 또 두 번째 이 가나자와에서 아주 자부심을 갖고 있는 정원인데요. 겐 로쿠엔이라고 하죠. 여기 지금
가을의 모습이고 이게 이제 봄의 모습인데 여기 있는 요 석등 고토지 동롱이라고 하는데 이 고토지 동롱이 가나자와의 심볼입니다. 랜드마크예요. 가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분들은 여기에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여기 또 소나무 위에 이상하게 새끼줄로 이쁘게 쳐놨죠. 가나자가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소나무 같은데 이제 눈이 쌓이다 보면 다 가지가 부러진대요. 그래서 이 장인들이 11월 중순부터 이렇게 새끼줄을 소나무 가지가지 하나하나 묶어서 얼마나 정교하고 예쁘게 해놓는지 이거 하나도 관광 자원이 되는 겁니다. 이거에 나중에 이제 그 주말이 되면 라이트업 행사를 해요. 라이트업 이렇게 조명을 비추면요. 그것들은 또 멋있더라고요. 이거 가을의 모습이고요. 요거는 그 대놓고 옆에 있는 가나자와 성입니다. 이제 전통거리를 저희가 또 가게 되는데요. 히가시 차야마치라고 해서 자세히 보시면 요 목조 건물로 200~300년 된 건물들이 2층으로 되어 있어요.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왕권을 이렇게 침해하는 건물들을 안 짓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성만 이렇게 복층으로 질 수 있고 일반인들은 2층으로 지면 안 된대요. 근데 유일하게 2층의 건물을 허가해 주는 게 바로 게이샤의 찻집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게이샤의 거리예요. 게이샤 뭔지 아시죠? 우리나라 말로 굳이 해석한다면 기생이라고 할 텐데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기생의 그 뜻이 많이 이제 와전됐지만 옛날에는 얘기였잖아요. 예술을 하고 시를 읽고 그렇게 문화적인 이제 어떤 작업을 했던 그 얘기 같이 지금도 게이샤는 일본에 존재하고요. 같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곳에서 이제 게이샤들이 그 전통악기 샤미세인이나 가야금이나 검은고를 이제 연주하고 또 접대하고 차를 마시고 이랬던 곳인데 지금은 사실은 이 전통거리가 다 카페나 식당이나 그런 공예점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지만 참 그 옛날의 전통의 그 향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어서 지금 이쪽을 교토의 귀여운 거리로 많이 비교를 해서 리틀 교토라고도 부릅니다. 그 중에 이제 그래도 이게 목조 건물이니까 좀 많이 망가져서 안에를 많이 리뉴얼을 하는데 200년 전통 그대로 그 목조 건물을 갖고 있는 시마라는 찻집이 있어요. 이 시마라는 찻집은 국가에서 전통 건축 보존물, 중요 건축 보존물로 이렇게 보존하는 곳이 있는데 정말 이전에 200년 전에 있던 구조 그대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를 관람을 하고 또 오른쪽 찻집에 가서 이렇게 녹차에 화과자를 먹기도 하는데요. 저는 그 건물 안에 역사가 배어있는 그 느낌이 굉장히 색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손님들하고 항상 여기를 꼭 들어갑니다. 자, 이곳은 아까 히가시 차야마치고 여기는 가지의 차야마치인데 가나자 안에는 이렇게 게이샤의 거리를 보존구역으로 국가에서 지정해서 보존구역을 하는 곳이 3군데 있는데요. 이쪽이 이제 2번째예요. 구역은 많이 크지는 않은데 아주 운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게이샤의 추억이라는 영화 혹시 아시죠? 그게 원래는 배경이 교토예요. 근데 교토가 너무 많이 발전을 해서 찍을 데가 없어서 여기서 다 찍었다고 합니다. 한번 집에 가서 게이샤의 추억 한번 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먹거리로 넘어가는데요. 그 가나자와에는 자신들이 브랜드를 단, 그 가나자와의 브랜드를 단 야채가 9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뭐 농약이나 이런 거 안 뿌리겠죠. 유기농으로 키워서 그거를 따로 가가 야채라고 하는데 그 가가 야채로 지분이라는 오리고기 조림 그 전통 음식이 있어요. 이런 음식도 먹어보고요. 또 이런 일본의 이제 가가 정식이라고 해서 요 가운데 지분이 있죠. 이런 예쁜 일본 정식을 또 먹어볼 기회도 있습니다. 또 바다의 면에 있기 때문에 해산물도 아주 싱싱하고요. 또 해산물을 밥 위에 덮어서 같이 먹는 카이센동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음식도 아주 많이 맛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가나자와에서 1시간 한 반 정도, 1시간 20분 정도 고속버스를 타고 이렇게 내려가면 드디어 이제 제가 좋아하는 시라카와고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내려가는 중에도 그 3,000m의 연봉들이 쫙 있어서 가는 자체가 드라이브예요. 우리가 고속버스를 타고 움직이지만 가는 자체가 드라이브 감각으로 가고 너무 그 풍경이 좀 멋있습니다. 이 시라카와
시라카고는요, 이게 베스트 사진이에요. 항상 이 사진을 가장 앞에 내놓는데요. 자, 시라카고를 보시면 요게 시라카와고입니다. 흰 강 마을이죠. 그래서 왜 이게 흰강 마을일까 제가 이제 처음에는 몰랐다가 나중에 좀 생각해 보니까 그 3,000m 연봉에서 이제 겨울에 눈이 오잖아요. 눈이 왔다가 그게 봄에 이렇게 흘러내려올 때 이제 거의 다 화산이잖아요. 이거는 그 화산에 있는 성분을 끌고 내려온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황이나 뭐 그런 게 섞여서 강이 옥색빛으로 내려오더라고요. 봄에 가니까 3, 4월에 가니까 그 강이 정말 빨려 들어갈 정도로 색깔이 너무 이뻐서 그래서 이렇게 백천향이라고 짓지 않았나 그 생각을 해보는데요.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이 집을 좀 보신 분도 있고 처음 대하신 분도 있을 텐데 시라카고는 어떤 컨셉으로 내가 여행을 하면 좋을까. 근데 저는 항상 갈 때마다 정말 인간의 그 기후 또는 어떤 자연에 적응하려고 하는 그 어떤 사투, 의지, 지혜 이런 걸 늘 보면서 정말 감명을 받아요. 늘 갈 때마다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도 그 감명 받는 집이 이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죠. 문화유산인 바로 이 집 가시오주크리라고 합니다. 이 집이 가시오주크리라고 하는데 좀 어렵죠. 근데 가시오라는 말이 합장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합장은 우리가 기도할 때 손 모으는 걸 합장이라고 하잖아요. 이쪽 산맥에 둘러싸여서 비나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여기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까를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합장의 모양, 아주 지붕이 경사가 엄청 진 이 집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몇백 년 전에. 그래서 이 외진 곳에서 이게 지금 굉장히 작아 보이잖아요. 진짜 가서 보면 아파트 한 4층 높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큽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얹은 요 지붕이 억새를 말려서 그 억새를 가지고 엮은 건데 우리나라 초가집하고는 좀 엮는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께가 큰 것은 거의 한 1m 정도의 폭으로 이 억새를 쌓아요. 그거를 쌓는 걸 보고 또 4층까지 올라가서 이 사람들이 이 목조로 그 시대에 이렇게 튼튼하게 200년, 300년이 흐르도록 망가지지 않는 집을 질 때는 얼마나 정말 그 사투를 하며 이거를 이겨내려고 열심히 협동을 했을까를 생각하면 존중하는 마음이 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집 때문에 이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올랐어요. 시라카고가. 그러면서 처음에는 알려져 있지 않다가 길도 막 꼬불꼬불 들어가서 너무너무 힘들다가 최근에 터널들을 뚫게 되면서 좀 고속버스로 1시간 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을이 되었습니다. 제가 도착한 게 2월 이때 풍경인데요. 한 3m 왔다 그래요. 2월에 갔었는데 3m가 오면 아무리 가시오로 지어도 그 위에 이 집은 가시오주크리가 아니죠. 이제 양옥으로 개량한 집인데 지붕에 하루 종일 올라가서 이렇게 하루 종일 치우는 거예요. 여기 밑에 있는 이 할머니가 제가 보기에 한 90이 되신 허리 이렇게 구부러진 할머니신데 제가 12시에 도착해서 민방에 들어가기까지 계속 삽으로 퍼서 그 수로에다 던지시더라고요. 부르는 수로에. 저도 집 앞에 눈 치워봤지만 정말 힘들잖아요. 이분들은 정말 겨울에 눈물나게 눈을 치우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저는 너무 이뻤어요. 너무 이뻐서 이렇게 사진을 좀 많이 찍어왔는데요. 그 가시오주크리 안에 들어가면 구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좀 일부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두꺼운 나무로 새끼줄로 이렇게 층층 동념해서 얼마나 튼튼하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안에서 몇십 명이 뭉쳐서 산대요. 한 집에서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우리 다락방까지 치면 한 3층, 4층 높이에서 같이 사는데 일본은 아시죠? 난방이 없는 거, 바닥 난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로리라는 화로를 가운데 놓고 재를 태워서 이제 난방을 하는데 정말 춥습니다. 발끝이 시려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이로리도 그 지붕 위에 얹은 억새에 붙은 그 벌레 같은 걸 내쫓는 역할들을 또 한대요. 그것도 지혜더라고요. 그 연기가 올라가서 벌레를 죽인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초가집의 그 지붕을 얼마 만에 한 번씩 바꾸는지 잘 몰라도 거의 매년 바꾸죠.
근데 이 억새지붕은 한 10년 또 길게 가면 20년에 한 번씩 바꾸는데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협동을 해서 바꿔요. 혼자서 도저히 바꿀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아마 돌아가면서 바꾸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전망대 위에서 옛날에 있던 성터에서 내려다본 전망이에요. 여기가 포인트 사진인데 지금 보시면은 요런 부분이 이제 가시오주클이잖아요. 이런 게 한 120동이 있어요. 사람이 사는 집만이 아니고 뭐 창고, 화장실 뭐 이런 거 다 합해서 120동. 그게 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뒤에 있는 숲, 여기 이게 사이사이에 있는 수로, 길, 그다음에 이 농경지, 이 모양까지 모두 다 같이 등재되어 있는 거예요. 잘 보시면 지금 장방형으로 되어 있는 논이 하나도 없죠. 다 그 지형에 맞춰서 너무 자연스럽게 논을 나눠놨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보기에 더 이쁜 것 같아요. 그 자연스러움 때문에. 그리고 요거는 가을의 모습입니다. 제가 그 카페 여주인하고 한번 이렇게 대화를 나눴는데요. 가장 이쁜 게 자기는 너무너무 홀린데 본인도 몇십 년을 산 그 카페 여주인도 홀리는데 그게 5월 중순과 10월 말에는 정말 홀리듯이 이 풍경 안에서 산다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토모니 하모니 2 여행을 10월 22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세요. 정말 예쁠 것 같은데 이때 너무 인기가 많아서 민박을 잡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번 저희가 10월 달에 딱 한 번밖에 대정이 안 돼 있어서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것은 1, 2월에 라이트업 이벤트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시오주크를 향해서 조명을 켜고 이제 주말에 딱 2시간씩인가 1시간씩밖에 안 켜요. 그걸 보기 위해서 1년 전부터 이 민박을 예약을 해서 이렇게 사진 찍으러들 모두 올라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시기에는 저희 못 가요. 무서워서. 너무 사람이 많아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같이 여행객들이 같이 움직이는 그 땅거미 져가는 풍경인데요. 뭔지 아시겠죠? 이 시라카오보가 잘 안 알려져 있기는 한데요. 우리한테는 잘 모르지만 중국 같은 데는 굉장히 많이 알려졌대요. 왜냐하면 올해 초에 너의 이름인이라는 애니메이션 성행했었잖아요. 그거하고 같은 도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시라카오보가. 근데 그 애니메이션이 일본에서 1700인가 들어갔죠. 최고로 들어갔잖아요. 관람객 수가. 우리나라에는 300위로 알고 있는데 중국과 동남아에서 또 이게 많이 히트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인구 비례로 했을 때 중국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엄청 들어와요. 시라카오보에 그 배경지와 함께 묶어서 세트로 패키지로 해가지고 낮에 정말 전부 중국 사람이에요. 근데 그 중국인들은 민박을 안 합니다. 그냥 패키지니까 휘딱 보고 가요. 근데 시라카오보를 후딱 보고 간 사람은 시라카오보가 너무 별로라 그래요. 정말 거기 왜 가냐고. 볼 게 하나도 없다고. 근데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이 시라카오보의 본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네에 사람 한 명이 없어요. 민박집이 한 20집, 30집 정도 있고 그 민박집마다 방이 한 4, 5개씩 있다고 치면 한 집당 한 12명, 13명 정도 잘 수 있는데 가시오주크리에서 200년 된 가시오주크리에서 저희는 그거를 제 상품엔 포인트입니다. 이 민박에서 자는 게. 그래서 5시쯤 다 나가고 나면 오롯이 이 시라카오보의 시골이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산책할 때의 그 기분은 정말 말할 수 없이 너무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즈넉함과 또 자연을 이제 내 걸로 이렇게 즐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가시오주크리 민박, 우리 지난번에 5월에 묵은 민박집인데요. 같이 여행하셨던 사진작가분이 찍어주셨어요. 이쁘죠? 그 민박집에 이제 저희가 저녁과 아침을 먹는데 이렇게 소박하지만 정갈하게 이렇게 상 하나씩 차려주십니다. 근데 저는 다른 것도 다 맛있어요. 굉장히 먹으면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의 식사인데 무엇보다 이 밥이 정말 예술이에요. 쌀이 이렇게까지도 맛있을 수 있구나 할 수 있는 게 이분들이 본인들이 농사를 져요. 민박도 하고 농사도 짓고 고기도 키우고 그래서 이런 곤들메기인가 이게 곤들메기라고 했던 것 같은데 곤들메기도 직접 잡아서 바로 구워주시는 거예요. 화로에다가. 그리고 이제 밥하고 해서 이렇게 해주시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민속촌처럼 가쇼주크리의 그 전통가옥을 한 곳에 옮겨놓은 민가온이라는 곳이 있어요. 정원을 참 예쁘게 꾸며서 제가 중국 그 패키지 관광객을 피해서 여기를 꼭 들어갑니다. 중국 관광객은 안 들어가요. 여기 돈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렇게 마을에서 노실 동안 우리는 민가원 들어가서 놀다가 5시 이제 폐장할 때 되면 다 돌아가면 저는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마을에 산책을 해요. 그러면 겨울에 이렇게 민가원을 산책을 하면 이렇게 화로에 이로리에 불도 켜주시고 단팥죽도 사 먹고 놀다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겨울의 풍경이 있고요. 또 먹거리도 많아서 이렇게 고롭게 있고 또 이렇게 민가원에서 차 마시면서 좀 담소를 나눌 수도 있고 또 봄에는 이렇게 노란 붓꽃이 많더라고요. 시라카고에는 이런 풍경. 또 이것도 저희 이제 여행객하고 같이 손님들하고 같이 찍은 건데 사실은 시라카고는 지금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을을 많이 아껴요. 그래서 캐리어 들고 오지 말라고 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여러 대도시를 돌아다니기 때문에 들고 가기는 하지만 물을 아끼고 그래서 뭐 치약, 샴푸 이런 것도 적게 쓰고 목욕도 물 조금 쓰고 이렇게 아끼는 마음으로 다니다 보면 그런 게 공정여행인 것 같아요. 그 지역민들하고 뭔가 우리가 마음이 교감이 돼서 우리도 이 마을을 정말 아껴주고 싶다. 우리나라 시골도 아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저절로 이렇게 들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시라카고에서 이제 1박을 하고 또 오른쪽으로 고속버스를 타고 1시간 움직이면 다카야마라는 곳이 나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의 이름은 배경지가 바로 요곳이에요. 여기 기후현이라고 지금 잘 안 알려져 있는데 기후현 안에 교통의 요지가 바로 다카야마입니다. 그래서 다카야마에서 버스를 타고 또 움직이면 오쿠이다라는 온천이 있고 가미코지라는 그 북알프스의 등산의 출발점이죠. 가미코지가 있고 또 그 16개의 봉우리를 한눈에 쫙 볼 수 있는 시노타카 로프웨이를 탈 수 있는 곳이 있고요. 또 아래로 또 버스를 타고 내려가면 게로 온천이라고 해서 일본의 3대 온천 중에 들어가요. 이 온천도 굉장히 고즈넉하고 좋습니다. 여기가 다카야마에서 다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다카야마는 한자로 쓰면 이렇게 써요. 다카야마입니다. 고산. 이름에서 너무 잘 알듯이 여기는 고산지대에 있어요. 그리고 숲이 많고 그래서 물이 굉장히 맑고 또 소고기도 맛있고 그런 곳인데요. 이 다카야마도 그 에도 시대 때, 그러니까 도쿄가 막부, 사무라이가 막부를 설치했던 그 에도 시대 때, 에도 시대에서 직접 다이묘를 이 다카야마에 직통으로 내려보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성을 져놓고 산 중턱에 성을 져놓고 그곳에서 이제 영주가 통치를 하고 그 아래에 우리 성하마을이라는 이제 성의 밑에 있는 마을, 우리나라 저기 어디죠? 창덕궁 뒤에 성균관이 있는 것, 성균관 그 지금 뭐죠? 그 대학로가 있는 것처럼 그런 마을이 있는데요. 그런 마을에서 아직도 전통거리가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런 마을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다카야마는 제가 3개로 정리해봤어요. 마쓰리와 사케, 아시죠? 일본 술, 쇠고기의 도시입니다. 다시 이 심볼 사진으로 좀 돌아가 보면 이 다카야마의 아주 랜드마크인 빨간 다리가 있고요. 마쓰리를 할 때 이곳에 이렇게 그 마쓰리 아시죠? 일본의 제사 겸 축제인데 그 축제 때는 수레를 끌고 막 이 사람들 뛰어다니잖아요. 그 수레를 끌고 가는 장면이 아주 정말 장관인 그런 다리가 있고 이 산 중턱에 예전에 아주 큰 성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지금 불타서 없어졌는데 그 아래에 전부 이 다리를 중심으로 성하마을, 조카마치라는 그 마을이 쫙 펼쳐져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저희가 전통도시를 두 군데를 가는 거예요. 가나자와의 전통도시와 다카야마의 전통도시를 가는데 두 개가 처음에는 모두 다 비슷하고 하지만 굉장히 다릅니다. 이미지가. 아까는 가나자와의 전통도시는 게이샤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은밀해요. 바깥에서 안에가 하나도 안 보이고 이제 바깥 그 길에서 너무 깨끗해가지고 이렇게 소프트 아이스크림 같은 것도 못 먹고 다니거든요. 굉장히 조심조심 다녀야 되는데 이쪽 다카야마에 있는 전통도시는 이미지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지만 여기는 상인들의 거리예요.
그 다카야마는 이제 고산이잖아요. 나무가 많아서 이쪽에 또 목공의 기술자들이 그렇게 많이 아주 융성했대요. 그래서 그런 목공의나 뭐 여러 가지 그 상인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발전을 해서 이 상인들의 거리가 이찐이 산 해가지고 1, 2, 3이잖아요. 우리나라 종로 1가 종로 2가 종로 3가 이런 것처럼 이찌맛찌, 니맛찌, 산맛찌까지 있는데 이 산맛찌가 우리나라에도 제일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최고의 사랑인가? 그 윤정수하고 김숙인가요? 가서 막 이렇게 삭게 마시면서 막 놀던 데가 바로 이 산맛찌예요. 정말로 가면은 전혀 이 이미지가 아닙니다. 관광객이 완전히 넘쳐나요. 지금 이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서양 사람들이 약간 동양에 대한 이제 약간 그 동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교토도 많이 가지만 유럽 사람들이 여기를 이렇게 패키지로 이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패키지로 다니는지 정말 여기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50명, 60명씩 막 유럽인들이 돌아다니고 거기에 중국인, 우리 한국 사람은 한국말을 들으려도 들을 수가 없어요. 진짜로 얼마나 외국인들이 많은지. 굉장히 왁자지껄한데요. 그래서 길거리 먹거리도 굉장히 풍성하고 맛있고 재밌고 아기자기한 기념품 많고 또 구경할 것도 많은 다카야마 거리라 여자들이 한번 들어가면 안 나온대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좀 자유 시간을 좀 드려요. 미리 공부해 오세요. 가고 싶은 것 많이 연구해 오시면 이제 자유 시간 들을 때 이렇게 자유로 이렇게 다 구경하고 다니시고 카페 들어가서 차도 한잔 하시고 이렇게 하게끔 합니다. 자, 다카야마 맛쓰리 도시라 그랬죠. 이걸 야타이라 그래요. 수레를 야타이라고 하는데 다카야마가 인구가 한 9만이라 그래요. 굉장히 작은 도시죠. 작은 정말 소도시인데 이 소도시에 이 야타이가 24대가 있어요. 그건 굉장한 겁니다. 이 야타이를 하나 만드는데 거의 몇십억 엔이니까 우리나라로 환산하면 엄청난 거죠. 몇십억 엔이 든다 그래요. 여기 지금 보면은 금의 조형물 같은 거를 다 일일이 수공업자가 두들겨서 그 모양을 만들어서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가타쿠리 닌교라 그러는데요. 관절 인형 아시죠? 그래서 안에서 이렇게 철사 같은 걸로 해서 안에 장인들이 이렇게 움직이게 해요. 그래서 봄, 가을로 맛쓰리가 2번 열리는데 12대씩 이렇게 나와서 막 마을을 돕니다. 그게 다 의미가 있대요. 뭔가 자기네들 잘 지켜달라는. 그래서 이제 어느 곳에 모여서 이 가타쿠리 인형을 이렇게 막 장인이 움직여서 퍼포먼스를 해요. 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막 갑자기 소년이 할아버지가 됐다가 막 그런 이상한 이해할 수 없는 퍼포먼스를 하고 그게 성공적으로 끝나면 그 맛쓰리가 성공한 거예요. 되게 재밌어요. 비디오도 틀어주는데 이제 그런 인형을 몇백 년 전부터 만들어서 그거를 다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런 야타이를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보관하는 창고들도 중간중간 있어서 또 마치 이런 야타이를 전시하는 회관도 따로 있어서 우리가 그 문화를 좀 알 수가 있는 그런 다카야마입니다. 두 번째는 사케 도시라 그랬죠. 물이 맑으면은 왜 양조장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좁은 정말 작은 도시인데도 양조장이 6개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양조장이 또 인심도 좋게 들어가서 요만한 컵 하나를 사면 거기서 만든 그 사케를 전부 시음해 볼 수 있어요. 200엔 정도에. 그래서 저희는 꼭 갑니다. 여기 윤정수가 나왔던 곳이 바로 이 산샤라는 양조장인데요. 여기 이렇게 일본의 양조장에는 이렇게 동그란 참나무 공이 걸려 있대요. 이게 뭔가 저도 너무 궁금했었어요. 나무를 이렇게 왜 걸어놓을까 했더니 이제 쌀을 이제 발효를 시켜서 술을 담으면 참나무를 새로 꺾어서 저 공을 만들어서 걸면 파랗겠죠. 그러면 그게 이제 점점 말라가면서 갈색이 되잖아요. 그러면 술이 익었다 이런 표시래요. 그래서 일본에 가셔서 어떤 도시 가더라도 이 솔방울이 아니라 삼나무 궁이 걸려있는 곳이면 전부 양조장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쇠고기의 도시죠. 방목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기름도 좀 많이 껴있어서 굉장히 고소한데 가격도 정말 비쌉니다. 그래서 1인분에 한 10,000엔 정도는 줘야 제대로 된 히다교를 먹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아직 안 먹어봤어요. 돈이 아까워서. 그래서 히다교를 이렇게 꼬지한 꼬치도 팔고 뭐 햄버거도 팔고 만두도 팔아서 그런 것만 먹어도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거리가 막 우리 스시라고 하잖아요. 여기는 스시에 해산물을 덮지 않고 이렇게 고기를 덮어줘요. 이것도 한 1,000엔 정도 해요. 길에서
근데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이제 샌베 굽는 거, 그다음에 귤 뭐 이렇게 얼려서 파는 거, 이거 외에도 먹거리가 넘쳐나서 아이들이 굉장히 즐거워하는 곳이고, 다카마 야경이고, 또 이분은요 다카마에서 태어나셨대요. 지금 80세 연세 되셨는데 이분이 실버 가이드세요. 우연히 저랑 다카마 답사가 만나서 인연이 돼가지고, 저희가 또 공정여행이 지역인과의 교류가 또 컨셉이잖아요. 그래서 이분하고 저희는 지금도 같이 항상 이제 다카마 가면 이분이 다 가이드를 해주십니다. 저희보다 더 건강해요. 더 막 시속 100km로 걸어 다니세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 또 좋은 피디도, 일본 피디도 좀 불러주시고, 그래서 저희 그 같이 가시는 분들이 참 많이 좋아합니다. 자, 이곳은 뭐 우리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 너희 이름을 좀 많이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그 배경지가 다카마에서 한 30분 전철 있어요. 가면 있어요. 그래서 히다후루카라는 곳인데 이것도 다음엔 제가 좀 넣어볼까 합니다. 청소년들 상품에는 이런 애니메이션이었죠. 이제 우리 이렇게 일본은 좀 실사적으로 그리잖아요. 자세하게. 그래서 여기 앉아서 이 친구들이 그 일본 전통 모찌를 먹는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쿠이다, 다카마에서 오른쪽으로 1시간 정도 가면 제가 죄송해요. 제가 이거 탄자를 찾다가 못 찾았어요. 잠깐만요. 이게 되게 어려운 한자인데 오쿠히다라고 하는데 이 자가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쿠히다라는 온천 마을에 가서 저희가 2박을 묵는 상품이 4박 5일에는 거기 가서 연박을 하게 돼요. 그 이유를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오쿠히다라는 온천은 굉장히 작은 소도시의 온천인데 그 노천온천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노천온천의 그 온천수가 전국에서 제1위로 풍부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밖에서 이제 단풍을 바라보면서 또 북알프스의 그 연봉들을 바라보면서 노천온천을 할 수 있는 곳에서 저희가 묵습니다. 요그 히라유노 몰이라는 그 온천이 한 16개가 밖에 노천온천으로 모여있는 곳인데요. 여기에 들어가서 또 온천을 체험하고요. 여기 히라유 온천 마을이고요. 여기를 가려고 제가 오쿠이다에 묵습니다. 이 가미코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알프스에 종단하는 첫 코스예요. 그래서 이 첫 코스로 들어가는데 첫 그 등산, 그러니까 본격적인 산을 올라가기 전에 트레킹하는 코스의 그 풍광이 정말로 멋집니다. 이래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북알프스 연봉들이 보이는 건데요. 이런 풍광들을 보면서 이 강가를 이렇게 걸어갑니다. 여기는 아니고 여기 이제 트레킹 코스 길이 있어요. 그래서 뭐 2시간도 걸을 수 있고 4시간도 걸을 수 있고 한데 이 지금 눈 녹은 물이 이것도 봄이거든요. 이게 5월의 사진인데 옥빛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정말 예쁩니다. 진짜 이게 갈 때마다 막 풍광이 바뀌면서 그 트레킹하는 코스가 정말 환상적인데요. 여기가 더 이제 가기 어렵게 된 이유는 11월 중순부터 4월 중순 정도까지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입산이 아예 금지가 돼버려요. 그리고 이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개인 차는 못 갖고 들어가요, 여기를. 그래서 아까 그 오쿠이다라는 온천지에서 전용 버스를 타고 그리고 여기 입산을 하게 되면 내려주면 이제 거기서부터 트레킹을 하기 시작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요만한 쓰레기 하나도 없이 정말 깨끗하게 보존이 잘 된 곳입니다. 여기가 가장 이제 아까 그 풍광을 요 다리 위에서 찍은 거예요. 가파밭이라고. 그리고 조금 더 한 2시간 정도 트레킹해서 올라가면 화산이 분화해서 생긴 연못 묘렌지라고 하는데요. 그 화산이 분화하면서 섞이는 성분마다 색깔이 이렇게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여기는 또 굉장히 신비합니다. 색상이 조약돌이고요. 그리고 다시 오쿠이다로 돌아와서 다음날은 시노타카 로프웨이라는 곳을 가는데 시노타카 로프웨이는 도야마로 이렇게 북알프스를 종단하는 패키지에도 들어있어요. 많이. 이 로프웨이를 타고 올라가면요. 펴고 2150m까지
정도의 이제 표 2,000m 한라산보다 더 높은 곳을 올라가게 되는 거죠. 딱 올라가서 전망대에 내려주면 이 가을의 모습이죠. 이런 풍광이 펼쳐집니다. 사람의 눈은 이제 두 개 있기 때문에 더 넓죠.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데 사진은 그걸 못 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시인이 이 시노타카의 전망대에서 올라가서 내려다본 이 여봉들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세상의 천장이 열린 듯하다. 전 너무 공감했어요. 정말 천장이 열린 것처럼 마음이 뻥 뚫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또 이제 내려오면 중간에 조격탕도 있고 트레킹할 수 있는 코스도 있어서 거기를 돌고 다시 숙소로 들어오는 게 이제 저희 4박 코스고요. 여기는 아직 상품에는 없지만 게러 온천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본의 3대 온천이라는데 지금 약간 쇠퇴한 기분이 드는데 그래서 전 더 좋은 것 같아요. 현대적으로 발전을 안 해서 그 전통 건물들도 많이 남아있고 굉장히 고즈넉합니다. 우리나라 대감 온천이 수질이 굉장히 좋잖아요.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이렇게 매끈매끈한데요. 여기도 비교해서 떨어지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게러 온천 한번 이렇게 풍광을 좀 보시고요. 이런 여관의 문구 그리고 이제 저희가 위에서 다 훑어 내려와서 나머지 이렇게 나고야와 나바나노사루타 도코나메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그야말로 이제 대도시죠. 나고야는 도쿄, 오사카, 그 다음에 인구가 많은 도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입니다. 나고야는 이렇게 쓰고요. 나고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자동차, 일본 자동차 토요타가 이쪽에서 만들어졌죠. 그리고 또 주부들이 옛날에는 혼수품으로 많이 가져갔던 부자 주부들이 많이 가져갔던 노리다케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노리다케가 여기서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또 브라더 미싱 그런 산업으로 성공한 도시라 나고야는 부자 도시라고 일본 안에서도 다른 도시들이 좀 질투하는 제가 그 여행 박람회를 갔는데 거기 일본에서 어떤 도시에서 나와서 왜 나고야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산업이 너무 잘 발전을 하고 그래서 돈이 많아서 홍보할 필요도 없다고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렇게 좀 부자인 도시. 그래서 나고야는 지금도 철도, 우주, 항공, 뭐 기계, 로봇 이런 거에서 굉장히 앞을 달리는 그런 도시입니다. 야경이고요. 또 여기도 성이 있어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지은 성입니다. 3대 성에는 안 들어가요. 이거는 랜드마크인 TV타워와 이제 이렇게 오아시스 21이라는 곳이 새 야경이고요. 또 나고야는 그런 비즈니스맨들이 많아서 그런지 그 독특한 식문화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70, 80 세대 때 경양식 분위기인데요. 이 고메다 커피라는 데가 독특한 브런치 문화를 여기서 이제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아침에 가서 요 커피 한 잔을 시키면 거기 이 400엔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토스트하고 찐계란을 줍니다. 그래서 아침을 간단하게 먹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싸서 좋죠? 그래서 이 문화도 또 이 문화를 젊은 친구들이 좋아서 또 일부러 먹으러 온대요. 그리고 요거는 장어 덮밥인데요. 히츠마부시라고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 니코미 우동이라고 된장으로 끓이는 우동이고요. 이거는 그 된장 소스를 위에다 뿌려주는 돈까스예요. 맛있습니다. 그리고 아츠다진구라는 이제 신궁이 있죠. 신을 모신 신궁, 그러니까 천황의 그 위패를 모신 것을 신진구라고 해요. 그런 곳이 또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노리다케 숲이라는 명문 브랜드 독일 회사가 있고 조금 올라가면 이누야마라는 그 소도시가 또 하나 있는데 그냥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요 국보성이에요. 성의 목조 건물인데 4층, 5층 정도 되는데 거기에 나무로 이렇게 베란다를 만들어놔서 강을 내려다볼 수 있게 해놓은 아주 작고 야무지고 예쁜 성입니다. 그쪽 이누야마 전통 음식이고요. 또 왼쪽으로 아까 가면 나바나노 사토라는 일루미네이션으로 굉장히 유명한 겨울에 유명한 곳이 있어서 이것도 저희가 4박 5일 상품에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지역이 넓어요. 일루미네이션이 전 지역이 넓어서 구경하기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 옆에 붙어있는 베고니아 가든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고야에서 그 중부 센트리아라는 공항으로 저희가 나오는데 그 옆에 5분 거리에 도코나메라는 도자기 마을이 있어요. 예전부터 이제 많이 구워서 가마가 남아있고 그 도자기 공방들이 남아있어서 그것을 그냥 이렇게 조금 이제 도자기 공방들이 쇠퇴해가고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산책로를 만들어서 다시 건강을 받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 산책로를 이제 산책할 거예요. 그 도코나메 여기 마네키네코라고 잘 아시죠? 우리나라도 많이 놓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복을 부르는 어서와 어서와 해서 이제 그 샵 앞에 많이 놓는 인형인데요. 그 이 마네키네코가 여기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고향이 천국이에요. 도코나메 가면 그런 작은 공방들 사이사이로 나 있는 산책로를 걸어서 이제 돌고 마지막으로 저는 꼭 커피숍을 들어가시기를 권해요. 여기서 내가 이제 그 3박 4일 4박 5일 동안 여행했던 피로도 좀 풀고 같이 갔던 이제 여행 동료들과 어떤 정도 좀 나누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토모니 하모니의 3박 4일 일정과 4박 5일 일정은 여러분이 갖고 계신 지금 리플렛에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일정 같은 것들이 잘 나와 있으니까 여기 이제 코스가 있고 여기 코스가 있고 지금 설명해드린 그런 작은 소도시들을 다 소소하게 정말 돌아보는 그런 코스입니다. 공정여행을 사람들이 참 개념을 어렵게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한테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의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중국에서 또 오는 손님들이 하고 있는 덤핑 패키지 여행은 정말 누군가가 울고 있는 여행입니다. 여행사가 울든지 그 가격으로 우리가 갈 수 없잖아요. 태국도 막 10만원, 20만원으로 가잖아요. 그게 어떻게 될까 하면서 가잖아요. 어떻게 될까가 누군가가 울고 있는 거예요. 여행사가 울든지 지역민들이 울든지 아니면 가이드가 울고 있습니다. 그걸 다 물어내야 되는 여행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누군가를 울리는 여행을 하지 말자.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낼 것 내고 우리가 볼 것 보고 착하게 여행하자. 그게 공정여행입니다. 하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저는 이제 패키지가 보통 30-40명씩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모이면 시끄럽더라고요. 저는 유럽인들도 그렇게 모여서 시끄러운지 처음 알았어요. 다 시끄러워요. 중국인들만 시끄러운 게 아니라 한국인도 시끄럽고 유럽인도 시끄럽고 미국인도 시끄럽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런 많은 발자국을 남기고 다니면서 망가뜨리는 거야 그야말로. 그래서 그렇게 망가뜨리지 말고 소그룹으로 작은 그룹으로 저희가 자유여행처럼 그 지역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그 지역의 식당을 이용하고 그 지역의 상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착하게 여행하고 남은 그 이윤들이 그 지역인한테 돌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공정여행이거든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공정여행을 하면서 같이 여행하는 친구들끼리 동료끼리 또 누가 될지 모르지만 다른 그룹의 그 사람들끼리 그렇게 착하게 여행을 하다 보면 그 안에서 시너지가 일어나더라고요. 시너지가 일어나서 그 시너지가 그 지역인들, 지역의 상점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중국 사람들이 샥 쓸고 나가면 막 정신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피곤하고 지치고 찌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서 뭔가 하나 더 칭찬해주고 그 사람들한테 관심을 보여주고 매너 있게 행동을 하다 보면 그 사람들도 거기서 뭔가 치유를 받는 거를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그 치유를 받으면서 이 사람들이 우리하고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그런 경험을 공정여행을 하면서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기뻐해서 그 기쁨이 또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정여행을 소그룹으로 이렇게 하다가 다시 돌아오면 그 충만감이라는 게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공정여행을 하면서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이렇게 좀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유쾌한 시너지와 착한 기운이 여행자의 지에 주는 힘, 그것이 반사되어 돌아오는 온전한 충만감, 그것이 바로 공정여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정여행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여기 밑에 이제 질문도 받겠지만 이제 여러 가지 주소를 올려놨는데 사실 블로그를 바빠서 제가 좀 많이 정비가 안 되는 상태이고 처음부터 제가 여행기를 좀 카카오 스토리에다 올려버릇 해가지고 카카오 스토리에는 제가 자세하게 지금 공정여행 다니고 있는 걸 많이 올려놨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많이 들어와 봐 주시고 앞으로는 여러분도 같이 공정여행의 친구가 되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